곁에 없어도 그대만 생각하리. 윤국형이 어명을 받들고 함경도 북쪽 지방으로 가다가 단천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고을 수령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80살이 된 늙은 관비가 절개를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윤국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관비는 관리에게 언제든 수총을 들거나 사실상 첩 노릇을 하는 게 다반사이고 상관명을 어기기도 힘들므로 절개를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 관비가 늙도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정조를 지키다니 희한한 일로 여겨졌기에 윤국형이 수령에게 물었습니다. 관비가 누구를 위해 절개를 지킨단 말인가? 윤국형이 관심을 나타내자 수령이 답했습니다. 남명이라고 하옵니다. 그 말에 윤국형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명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영남 유학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조식의 아오인 까닭입니다. 남명은 윤국형도 존경하는 인물이기에 호기심이 생겨 수령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관비를 한번 불러보게. 알겠습니다. 수령이 수화를 시켜 관비를 불러왔는데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둥글고 작은 얼굴과 또렷한 이목구비로 미로 젊은 시절 미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국형이 그 늙은 관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남명을 모셨는가? 그렇사옵니다. 자네는 어쩌다가 남명을 모셨는가? 소인 나이 17살 때 도련님께서 단천 군수로 부임한 아버님을 따라 이곳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남명 선생도 17살이었는데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그날 모시고 잔 후 정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했는가? 그렇사옵니다. 다소곳이 말하는 관비의 얼굴에 우수가 깃들었습니다. 윤국형이 관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한 잔 들게. 윤국형은 술을 권하면서 절개를 지키게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관비는 수줍어하면서 지난 일을 말했습니다. 남명의 아버님께서 다른 벼슬로 단천을 떠난 뒤 역참 관리하는 찰방이 수청을 들라고 하더군요. 그때 소인은 미친 척하면서 발가벗은 채 달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관비는 그날 이후 더욱 절개를 지키면서 남명이 불러줄 날만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비는 틈만 나면 한양에서 단천으로 들어오는 고갯길로 올라가 목을 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봤지만 세월만 무정하게 흘러갔다고 말하면서 잠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 광증을 앓았고 광증이 나아졌을 때는 이미 중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윤국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째서 그토록 남명을 사랑했는가? 첫사랑이었는가? 그렇사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내를 몰랐는가? 관비라는 천한 처지에 어찌 관장들이 그냥 두었겠어요. 첫 남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절개를 지키며 오랜 세월 남명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인가? 윤국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묻자 관비가 그리워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명 선생은 소인을 관비가 아니라 여자로서 사랑해준 분입니다. 말을 마친 늙은 관비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관비를 보면서 윤국형이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습니다. 과연 남명이로다. 자네 또한 대단하고. 윤국형은 남명의 인품과 관비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면서 관비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관비는 공손히 술을 받아 마신 후 노래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국화에 이슬이 10개 맺혔는데 짙은 향기 가장 많이 풍기는 곳은 을 가운데라네.
높은 집에서 색깔 있는 옷 입고 중양절에 춤추니 사람 얼굴이 술잔에 비스듬히 비쳐 맑구나. 그리움과 서러움을 가득 담은 늙은 관비의 애잔한 노래는 윤국형의 가슴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윤국형은 다시 술을 따라주며 관비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는 누가 지었는가? 남명의 시입니다. 그 말을 통해 윤국형은 관비가 남명의 시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국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남명 선생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아는가? 10여 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명 조식은 조정과 거리를 두고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다가 1572년 71세 나이로 죽었는데 그걸 전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상하는 관비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윤국형이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가? 소인이 진정 사랑하여 평생을 기다려온 님인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관비가 슬픈 표정을 짓자 윤국형은 다시 노래를 부르라 권했습니다. 관비가 다른 노래를 부른 후 윤국형이 술 한 잔 마시고 닦아하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윤국형은 단천을 떠나 마천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단천을 들렀습니다. 윤국형이 그 늙은 관비를 불러달라고 하자 수령이 말했습니다. 그 관비는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놀란 윤국형은 할 말을 잃고 잠시 몽한 얼굴이 됐습니다. 지난번 봤을 때 비교적 건강하게 보였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둔 일을 토로하고 나니 급격히 쇠약해져 죽음을 맞이한 듯 싶었습니다. 윤국형은 관비의 명복을 빌어주었고 선양인 경상도 의성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관비는 오랜 시간 교감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룻밤 나는 대화와 남명의 인품에 감동하여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 관비에게서 지고지순한 향기가 풍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남명 조식은 태계 이황과 같은 해에 태어나 영남학파의 상벽을 이뤘습니다. 9살 때 큰 병을 앓았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자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함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서일 것이니 요절할 리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단천 군수로 지낼 때 성리학 외에도 다양한 지식을 익혔고 자신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시험하려 두 손에 물그릇을 받쳐들고 밤샌 적도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학자와 사귀며 여러 책을 탐독하던 중 1525년 24살 때 성리대전을 읽은 뒤 크게 깨닫고 성리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기묘사화에 충격받아 관직을 단념하고는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몰두했습니다. 임금의 거듭된 부름을 사양했으며 이황의 청고도 물리쳤습니다. 조식은 1572년 2월 8일 몸체에서 자세를 단정히 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